Manners make it ducks. 안녕하세요 여러분, 캐스맨입니다. 오늘은 강아지와 고양이, 사료 속에 들어있을 수 있는 독성 물질 액톡시킨에 대해 간단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액톡시킨은 2019년 5월 사료 방부제 검출 사건이 있었을 때 소르빈산, BHA, BH 등과 함께 검출된 인공 방부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우리 댕댕이와 냥냥이 집사님들에게 저희 반애가 반짝 관심을 받았고 1년 정도가 지난 지금은 조금 이 액톡시킨 관련된 사건이 많이 잊혀졌는데요. 오늘 영상은 1년 전 방부제 검출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위험한 인공 보존제인 액톡시킨에 대해 함께 알아볼 시간입니다. 2019년 5월 6일 인사이트라는 곳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국내 유통 중인 24개 브랜드 중 총 22개 브랜드 사료에서 인공 방부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료 내 방부제 성분은 4가지였습니다. 바로 BHA, BHT, 소르빈산, 액톡시킨이었죠. 사실 BHA, BHT, 소르빈산은 사람 식품에도 쓰이기 때문에 좀 익숙한 방부제였는데 액톡시킨은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이 액톡시킨은 바로 2019년 사료 인공 방부제 사태 이후에서야 관심을 받게 된 방부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액톡시킨이란 무엇일까요? 이 클린라벨 프로젝트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액톡시킨은 지용성 비타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부제로 반려동물 사료에 주로 사용되는 합성산화 방지제를 뜻합니다. 액톡시킨은 반부 능력이 매우 강력해서 빠르게 부패하는 생선류나 가공류 부산물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선 사료 리뷰할 때는 꼭 액톡시킨 보존 여부를 체크하라고 알려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이 액톡시킨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특유의 강력한 독성이 문제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액톡시킨을 투여한 실험 동물의 간과 신장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인공 보존제나 식품 첨가물에는 치사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BHA, BHT, 소르빈산도 치사량이나 중독 수준 전까지 먹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이 액톡시킨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 11월 유럽 식품안전청에서는 가금류, 돼지, 반초동물, 어류, 고양이 등등에 있어 이 액톡시킨의 잠재적인 수치를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걸 쉽게 해석하면 액톡시킨의 치사량과 중독 수준을 가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후 유럽 식품안전청은 앞선 연구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17년 6월 이후는 모든 동물 사료에 대한 액톡시킨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시판하는 동물 사료에 대한 액톡시킨을 첨가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먹는 것도 불법이에요, 현재는. 그런데 여러분, 유럽은 이렇게 전부 불법인데 미국은 어떨까요? 미 FDA는 동물 사료에 한해 액톡시킨의 첨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꼭 특정 라벨과 안전한 사용 문구를 산입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 미국 사료를 좀 보면 대놓고 액톡시킨 썼다고 표기한 사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9년 5월 인사이트가 발표한 사료 내 잔류 방부제 검사 결과가 어땠었나요? 액톡시킨이 나왔습니다. 검출된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제조사는 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액톡시킨 넣은 적 없대요. 이 넣은 사람은 없는데 액톡시킨 나왔습니다. 이 모순이죠. 이 모순을 클린라벨 프로젝트가 이상하게 여기고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클린라벨 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실제 제조사에서 액톡시킨을 넣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료 제조사가 이 액톡시킨을 넣으면 유럽은 불법이고 미국은 라벨에 써야 해요. 그러기 싫은 것이죠. 대신에 이 사료를 만들 때 필요한 육류나 어류 있죠. 이 육류나 어류를 공급하는 1차 업체가 있을 겁니다. 왜냐? 사료회사가 닭고기를 직접 기르거나 대서양에서 고기를 잡아오지는 않으니까요. 다 톤 단위로 1차 업체에서 구매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1차 육류엔 어류 공급 업체가 이 액톡시킨을 사용하는 거죠. 앞에서 생선 같은 경우 부패가 잘 된다 했죠. 반부 능력이 강력한 이 액톡시킨을 생선에 사용하면 그 액톡시킨이 들어간 생선이 사료회사에 공급됩니다. 사료회사는 이 액톡시킨 생선으로 사료를 만들고 이 사료, 액톡시킨이 들어간 사료를 우리 아이들이 먹게 되는 것이죠. 결론만 보면 클린라벨 팀이 말한 것처럼 사료 제조 회사는 액톡시킨을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전 단계에서 액톡시킨을 보존한 육류나 어류를 사용했을 뿐이죠. 당연히 제조 과정 중에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료 라벨에 쓸 의무는 없습니다. 너무 큰 눈속임이죠. 실제 홀리스틱 수의사인 닥터 카렌 베커에 따르면 현재 상업용 반려동물 사료 중 생선이 포함된 대다수에는 치명적인 악독식킨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료 라벨에서는 악독식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클린 라벨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권하고 있어요. 첫째, 보호자님이 급여하고 있는 사료에 생선 피쉬밀이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둘째, 생선 밀, 피쉬밀이 쓰이고 있다면 사료 제조사에 연락해서 액독시킨을 함유하고 있는 생선인지 아닌지 꼭 체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클린 라벨 틈은 부득이한 경우로 생선 사료를 먹어야 한다면 어떤 어류를 선택해야 할지 대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합성 산화 방지제 사용 관련 연구에 따르면 최고 수준의 액독치킨과 부틸 하이드록시 아니솔의 같은 인공상하 반지제의 최고 농도치가 검출된 것은 생선 중에 연어였고 최저는 대구였다. 다시 말하면 어류 중에서 연어가 가장 위험도가 높고 가장 낮은 건 대구라는 것이죠. 마무리가 조금 충격적이긴 한데요. 연어의 수치가 제일 높고 대구가 가장 낮다는 말, 이건 제 주관이 아니고 유럽연합의 합성산화 방지제 관련 논문에서 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인용된 논문은 한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연구 논문입니다. 한글로도 있고 정말 최신 그 논문이라 궁금하면 여러분도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다룬 이 클린 라벨 프로젝트의 액독시킨 관련된 글은 PDF 파일로 있으니까 고정 댓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서 원문도 확인해 보세요. 자, 아무튼 오늘은 방부제 사태 1년이 좀 넘게 지난 오늘 위험한 합성 보존제인 액독시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료회사의 눈속임은 좀 나날이 지나고 있네요. 여러분, 동물은 아프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아프다고 말 못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깐깐하게 사료 라벨 체크하면서 두 눈 부릅뜨고 사료 회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의 개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